안녕하세요, 도진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올렸던 플래너 영상에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예비고1 분들께서 지금 이제 겨울방학이잖아요. 예비고1 겨울방학에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지에 대한 질문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그 댓글들을 보고 저의 예비고1 시절들을 천천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공적이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한 것은 고등학교 1학년 첫 시험이 끝나고 굉장한 충격을 받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싶어서 완전히 제 공부법을 바꿨거든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제가 시행착오를 많이 겪은 만큼 제가 만약에 예비고1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공부를 해서 더 좋은 성과를 얻을 것인지에 대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예비고1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가장 실패했던 부분이 바로 첫 번째, 수학입니다. 저는 수학 선행을 하긴 했어요. 수학 선행을 하긴 했는데 진도 빼기에 급급했지 사실 1학기 것도 제대로 개념이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고등학교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진도 빼기에 급급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진도를 많이 나가도 개념에 빵꾸가 나 있으면은 그건 정말 무용지물이에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예비고1로 돌아간다면 그렇게 많은 욕심을 부리지 않을 것 같아요. 막 나는 1학년 걸 넘어서 뭐 2학년 1학기 것까지 선행을 해놓겠어. 아니면 1학년 전체를 선행을 하겠어. 이거는 제가 보기에 많은 욕심입니다. 물론 그게 커버가 가능하신 분은 많이 해놓을수록 좋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개념에 절대 빵꾸가 나서는 안 돼요. 하나를 하더라도 1부터 100까지 완벽하게 숙지를 한 다음에 넘어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능력이 다 다른 만큼 수학 선행의 정도도 다 다를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여기서 정말 강조하고 싶은 말은 수학 선행을 꼭 1년 혹은 뭐 2학년 것까지 다 해야 된다는 강박을 받으면서 개념에 빵꾸를 내지 말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1학기 것이라도 제대로 해놓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돼요. 1학기 거 제대로 해놓고 이제 시간이 부족해서 고등학교에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일단 1학기 내신은 커버할 수 있어요. 2학기 것이 부족하다면 2학기 되기 전에 여름방학에 또 시간이 있고요. 그렇지만 2학기 여름방학은 한 2주, 3주 정도 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약간 시간이 촉박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1학년 전체 거를 보고 가겠다고 1학기 거에 구멍을 내면서 공부를 하는 것은 절대 옳지 못한 방법입니다. 제가 그렇게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개념에 빵꾸가 난 상태에서 나는 공부 진짜 이번엔 열심히 할 거야 이런 욕심으로 문제집을 5권씩 샀습니다. 유형 문제집 뭐 수학의 정석, 개념원리, RPM, 센, 기출 이런 식으로 여러 개를 샀는데 개념이 허술한데 문제가 풀리겠어요? 개념이 허술한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봤자 시간 낭비였어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개념을 잡는 게 정말 중요해요. 개념을 어떻게 잡냐? 사실 저는 이제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서 많은 어른들이 주변에 뭐 수학 선생님이라던가 아니면은 부모님이라든가 다들 예전에 수학의 정석으로 공부를 하셨어요. 수학의 정석 좋은 책입니다. 하지만 제 느낌상으로 정말 딱딱해요. 막 EBS 같은 공부의 신 영상을 보면 막 수학의 정석만으로 그것을 몇 번씩 돌리면서 수학은 정말 잘하게 됐다 이런 영상들도 많고 수학의 정석이 정말 정석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그것도 약간 저에게 강박으로 작용을 했거든요. 고등학교 수학은 꼭 수학의 정석으로 완벽해야 된다 이런 강박이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수학의 정석은 필요 없습니다. 수학의 정석 이용해서 공부하셔도 좋은데 그거에 강박을 갖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 같은 분이 혹시 있으실까봐. 제가 개념 잡는데 추천드리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여러 방법이 있었겠지만 저에게 가장 효과가 좋았던 거는 개념원리 인강입니다. 개념원리 책 다들 아시죠? 그 서점에 가면 있는 문제집이요.
개념원리 개념 문제집을 사면은 이제 개념원리 인강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 책으로 인강을 들을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지훈 선생님이라고 계시거든요. 유료 인강이긴 한데 그 인강은 정말 개념을 1부터 100까지 정말 꼭 잡아주는 인강입니다. 저는 그 인강 들으면서 수학 개념에는 누구보다 자신 있었어요. 물론 유명한 학원 있겠죠. 지역마다 유명한 과외 선생님도 있을 것이고요. 그분들께 잘 맞는다면 그분들께 이제 들어도 좋지만 저 같은 경우는 학원 선택에 항상 좀 실패를 했었고 과외도 그렇게 잘 맞지는 않았어요. 제가 효과를 진짜 본 건 개념원리 인강이기 때문에 저와 뭐 그 선생님과의 아무런 연관이 없지만 정말 선의로 이렇게 추천해 드립니다. 수학 개념은 학원 같은 경우에는 나는 이해가 안 됐는데 애들이 이해했다는 뉘앙스로 막 고개를 끄덕거리면 선생님은 넘어가시죠. 그래서 막 제가 개인적으로 찾아가는 것도 약간의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싫었습니다. 저의 속도에 저의 이해 정도에 맞춘 수업이 필요했어요. 그게 저한테는 바로 개념원리 인강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쉽게 설명해 주시고 제가 수업 중에 졸았더라도 다시 뒤로 돌려서 들을 수 있고 개념원리 책에 정말 웬만한 개념 다 나와 있는데 그 개념을 100% 이해될 때까지 들으면 수학에 자신이 있을 수밖에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예비고1로 돌아간다면 개념원리 인강으로 일단 1학년 1학기 수학 개념을 아주 꼼꼼하게 잡아놓고 개념원리 인강을 듣고 이제 개념원리 문제를 풀거든요. 그럼 문제를 풀고 이제 또 선생님께서 풀이해 주시고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개념원리 책 한 권은 끝낼 수 있답니다. 그래서 개념원리 책을 풀면서 RPM이라고 이제 개념원리에 맞춘 유형 문제집이 따로 있어요. 그 유형 문제집을 풀면서 이제 수학은 그렇게 하면 한 80% 정도는 저는 잡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를 목표로 할 것 같아요. 그래서 1학년 1학기 거 개념원리 인강 들으면서 개념원리 RPM 끝내기, 그리고 시간적 여유가 된다면 1학년 2학기 것도 같이 들으면서 개념원리 RPM 끝내기. 그렇게 하면 정말로 저는 1학년 1학기 첫 시험에 수학 시험을 그렇게 망치진 절대 않았을 것 같아요. 정말 잘 봤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실 유튜브 영상에서 이렇게 인강이랑 문제집 이름을 구체적으로 대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조금 조심스러운 게 이 방법이 안 맞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더 좋은 학원이나 뭐 과외나 다른 인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이 제 동생들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제가 정말 가까운 누나, 언니였다면 정말 이렇게 솔직하게 말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렇게 주관적인 입장을 밝혔다는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예비고일 여러분들 기출에 대해서 주변에서 되게 많이 들어보셨죠? 기출을 꼭 풀어야 된다. 자이스토리 같은 것들 풀면 되게 멋져 보이고 공부 잘하는 것 같고. 그렇지만 기출을 예비고일 때부터 굳이 꼭 풀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개념이랑 이제 개념을 잡고 유형을 다 잡았으면 기출을 풀어도 그건 정말 플러스 알파겠죠? 그렇지만 개념이 안 잡힌 상태에서 기출을 푸는 건 여러분들에게 혼돈의 도가니일 수밖에 없어요. 기출에도 이제 수학 수능은 2점, 3점, 4점짜리 문제로 구성되어 있는데 2점, 3점은 개념 하면서 충분히 풀 수 있지만 4점짜리 문제는 좀 더 개념과 유형이 익숙해진 후에 심화로 푸는 게 맞습니다. 안 그러면 오히려 막 그거 푸는데 1시간씩 걸릴 수 있고 40분 이렇게 걸릴 수 있는데 시간 낭비예요. 그래서 예비고일 때는 너무 무리하게 내가 이제 고등학생에 올라가니까 이거는 해야지 하고 막 기출까지 손대지 마시고 개념 잡고 유형 잡고 이거에만 최소한의 목적을 두시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내가 커버할 수 있을 것 같다 한다면 플러스 알파로 기출을 가볍게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비고일 분들 수능 생각하면 정말 좀 두렵죠. 수능 한 번도 안 해봤고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도 깜깜할 수 있는데 학교 내신 공부가
수능이랑 그렇게 무관하지 않아요. 당연한 말이겠죠? 학교 내신 공부를 잘 하면은 수능 공부도 어느 정도 커버가 됩니다. 물론 수능 공부는 내신 공부에서 끝나면 안 돼요. 개념 잡고 유형 잡고 이것들은 정말 수능 공부에서도 기초가 되고, 이제 수능을 제대로 공부하려면 나중에 고3 때 수능 특강, 수능 완성 같은 EBS에서 나오는 연계 교재를 많이 풀어보고 또 기출문제 많이 분석하고, 이게 수능 공부예요. 그러니까 결국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수능 공부의 기초, 첫 스텝도 결국에는 개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비고일 때 개념 정말 꼭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개념 공부하는 게 곧 수능 공부입니다. 주변의 말에 너무 휘둘리지 마세요. 수능도 준비해야 되는데 기출 풀어야지? 흔들리지 마세요. 일단 개념 잡고 기출 나중에 고3 올라가면서 풀어도 사실 그렇게 큰 문제 없습니다. 다음으로 영어 공부에 대해 말씀드리자면요. 제가 영어 공부에서 가장 중시하는 세 가지가 바로 단어, 신텍스, 문법입니다. 단어는 총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총을 가지고 있어도 총알이 없으면 총이 나가지 않겠죠? 그만큼 단어를 예비 고1 때부터 최대한 많이 외워두는 게 정말 좋고요. 그 다음에 신텍스라는 거는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데, 신텍스라는 거는 구문론입니다. 구문론이 뭐냐면 어떤 영어 문장을 딱 보고 이 문장이 어떤 형식이고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아는 것이 바로 구문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독해는 수능 문제를 풀 때도 내신 문제를 풀 때도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독해 능력을 업시키기 위해서는 신텍스가 정말 또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신텍스 공부하는 거 정말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문법 같은 경우는 정말 외울 게 많잖아요. 그런데 그 외울 거를 100% 다 암기하고 이제 지나간다 하면 정말 머리 터집니다. 그리고 까먹는 건 사람의 자연적인 이치예요. 그러니까 공부할 때는 100% 이해한다고 치더라도 그거 앞에 거를 100% 다 가져가려고 한다기보다는 조금씩 까먹더라도 1회독을 완성을 하고 그 다음에 2회독 할 때 까먹은 부분을 다시 보충하고 또 채우고 다시 한번 이해하고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비고일 때 영어 공부는 단어 외우는 거 열심히 하시고 문법도 최소한 1회독은 한번 하고 가실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더 많이 할 수 있으면 좋고요. 그리고 신텍스는 어떻게 공부하냐? 신텍스 시중에 나온 책들도 많고 제 친구들 중에는 인강도 듣고 하던데 저는 3J 에듀를 다녔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1학기인가 여름방학부터 다녔는데 정말 제 인생 학원이에요. 정말로. 주변에 3J 에듀 학원이 있다면, 스세권이시라면 3J 에듀 학원 다니는 거 정말 추천드립니다. 다른 이명학 선생님 인강도 많이 듣던데 저는 안 들어봐서 안 들어본 건 추천을 못 해드리겠어요. 그리고 독학하는 교재도 사실 교재 나름이라 그것도 추천을 제대로 못 해드릴 것 같고, 그냥 진짜 제가 했던 방법 중에 가장 효과를 많이 본 거는 3J 에듀 학원이다. 이렇게 주관적인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거는 네이버에 3J 에듀 학원을 치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전국적으로 많이 분포되어 있긴 한데 없는 지역도 있어요. 저는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사교육을 받을 여건이 안 되는 학생들도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꼭 그것만이 정답은 아니니까, 만약에 우리 지역에 3J 에듀 학원이 없다, 그리고 나는 사교육을 받을 여건이 안 된다고 해서 영어는 안 되겠구나, 이건 절대 아닙니다. 분명히 다른 방법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대체할 다른 방법, 분명히 다른 인강이라던가 독학을 위한 책들도 있을 테니까 다른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다가 혹시 힘드신 부분이 있다면 같이 고민을 해드릴게요. 댓글을 남겨주세요. 예비고일 때는 수학, 영어 잡아놓는 게 중요하고 국어도 어느 정도 감 잡아놓으면 좋아요. 국어를 고3 거 수능을 벌써부터 풀 필요는 없으시고요.
고1 모의고사 같은 걸로 수능은 이런 식으로 출제되는구나, 모의고사 풀어보면서 약간 감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 국어 문법은 이제 중학교 때도 배웠잖아요. 보통 제가 알기론 고등학교 2학년 때 좀 세부적으로 배우는데, 그때 직전에 예습하셔도 문법은 괜찮을 것 같고, 예비고일 때는 문학, 고전문학, 현대문학 이런 것들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예비고일 때는 국영수를 열심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외에 사탐이나 과탐 그리고 한국사 같은 것은 그것들까지 모두 잡기에는 예비고일의 겨울방학 시간은 너무나 부족하죠. 그래서 국영수 개념을 기본적으로 잡고, 이제 과학 쪽으로 가시는 분들은 과학 같은 건 한 권 정도 예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사탐이나 한국사는 미리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비고일 여러분, 지금까지 제 영상을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지극히 주관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이 영상을 너무나 맹신하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친한 언니, 친한 누나로서 정말 가까운 동생에게 조언하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이 영상을 찍었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예비 고1이면 지금 입시까지 정말 많은 시간이 남았죠. 여러분이 어떤 대학을 원하시든 정말 아무도 그것을 막을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건, 제가 원하는 목표 대학에 입학하는 것을 막을 사람은 저 하나밖에 없었어요. 제 스스로가 막는 것 외에는 아무도 막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내 목표를 막지 않도록, 내 스스로가 나에게 정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예비고일 때부터 많이 정보 같은 것들도 많이 찾아보시고, 미리미리. 왜냐면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여러 가지 혼란이 있겠지만 미리 알아두면 더 공부에 수월하겠죠? 목표 대학도 차분히 생각해 보시고, 특히 내신은 관리하면 정말 득이 됩니다. 만약에 첫 시험에서 망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 시험에서 점점 성적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수시에서 정말 좋게 자기소개서 스토리로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첫 시험이 망했다고 절대 좌절하지 마시고, 저도 첫 시험 망했었고요. 그러니까 끝까지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내가 어느 지역에 살든, 어느 가정에서 태어났든, 어느 환경에서 태어났든 내 인생은 내가 개척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시작이 고등학교 때부터 정말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환경이 어떻든 간에 사람마다 다 다른 환경을 가지고 있겠죠. 공부하기 어려운 환경도 있을 거고, 부모님께서 정말 잘 지원해주는 환경도 있을 거고, 그렇지만 어떤 환경에 굴복하지 않고 나는 내 노력 하나로 진짜 독하게 피나게 노력해서 내 인생을 내가 개척한다, 이 마인드로 고등학교 때 살아왔어요. 정말 배운 게 많았고, 고등학교 기억을 떠올리면 정말 그때 너무 감사합니다. 제 스스로에게 고맙고,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실수도 많이 했지만 다 저의 성장 과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고등학교 생활에 너무 겁먹지 마시고, 정말 누구보다 빛나는 시절이 될 수 있으니까 후회가 남지 않게, 내가 대학에 들어가서 돌아보았을 때 그때 그렇게 열심히 해서 내가 지금 너무 행복해 라고 생각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꼭 공부가 아니더라도 다른 분야더라도 그 분야를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는 열정적인 순간을 여러분들이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거나 고민되는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많이들 작성해 주시면 제가 정말 꼼꼼하게 읽고 꼼꼼하게 대답해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렇게 더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그렇게 질문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 이런 영상 주기적으로 많이 올릴 거니까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